근데 이제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작품이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자기 이런 작품을 하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심비오틱 아트 매니페스토라는 어떤 간단한 글을 써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공생예술 선언문이죠. 공상당 선언문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아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트 만드는 기계, 아트 만드는 어떤 로봇, 아트 만드는 아티스트를 만드는 게 자기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생명체를 우리가 보통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체를 만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매니페스토 읽어보면 이제 재밌잖아요. 기계도 아트를 만들 수 있다. 사람과 기계가 공생예술을 만들 수 있다. 공생예술은 예술에서 전혀 탐험되지 않은 새로운 파라다입니다. 예술에서 물체를 만드는 것과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장르에서 물체를 만드는 것과 어떤 손으로 뭔가를 하는 그걸 포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개인의 감정과 인간 작가 중심적인 생각도 포기할 수 있다. 도덕적 또는 영적 주장과 목적, 그와 같은 어떤 다른 목적을 표현하는 것, 이것도 포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작품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인터뷰한 거예요. 그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뭐라 그랬냐면, 예술은 너무 오랫동안 형태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질 때다. 개미 때라든지 이런. 근데 이제 메커니즘을 만들려면 오히려 사람이 뭘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자연의 어떤 원리, 어떤 랜덤한 어떤 그런 원리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그렇다는 거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사람 작가는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제5회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를 합니다. 거기에 출품된 작품 중에 하나인데 2006년도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생명을 쓰는 타이프라이터예요. 라이프라이터.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 종이에 쫙 가 있는데, 뭐라면 옛날 이제 구형 타이프라이터인데, 이걸 타이프를 치고 이걸 이렇게 피드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인섹트가 막 이렇게 말하자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이제 교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인섹트가 새로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타자를 계속 치면은 이제 이 글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몰려와서 먹어요. 이대로 몰려와서 그 글자를 먹으면 좀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종이 위에 이제 저렇게 때가 형성이 돼요. 때가 형성이 되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인공 생명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 때를 만드는 거거든요. 때의 비헤이비어와 때의 생성 이런 게 다 이제 인공 생명 알고리즘을 해서 만드는 건데, 제가 지금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한번 견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이렇게 인상적이냐 그랬더니 이거를 꼽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907년, 그러니까 작년도 2007년 그 아르스 엘렉트로니카에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아트의 최고상은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상인데, 이런 이 작품은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말하자면 생물들은 대부분 이제 배설물을 하잖아요. 뭐 사람도 그렇고 이런 생물. 이게 이제 배설물을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한쪽에서 일반 과일이나 음식을 들면 이게 이제 계속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맨 끝에 이제 배설물이 돼서 나와요. 인스턴하고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건 일종의 생명체를 모델링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론과 또 이 역사와 또 이런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컴퓨터 아트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버네틱 세렌디피티를 다시 이것도 부활시켜서 어떤 제어 통신 시스템을 더 이렇게 부활을 시켜서 그것으로부터 뭔가 우연적인 발견을 추구를 하면 상당히 이제 어떤 자기 좀 독립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장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이게 이 패러다임은 결국 이제 어떤 오브젝트 지향적인 아트웍에서 시스템 또는 오가니즘 오리엔티드 아트웍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그걸 바라본다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 자체가 이제 에스테틱 리스판스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립미술관 비엔날레도 저도 이제 습관에 대해서 그런지 가면 자꾸 눌러봐요. 그런 옆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손대지 마세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하겠거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이제 뭐 작품을 보면은 이제 계속 상호작용 하겠거니, 그러니까 어썸션이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맨날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인터랙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이 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인터랙션이 어떤 베이직 어떤 에스테틱 리스판스라면 이 컴퓨터 아티스트는 이제 다시 아티스트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디지털 아트의 어떤 그 보면 주로 이제 스크린을 통한 그 가상 세계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돼 있는데, 저는 그 스크린이라는 게 뭐 레프 마노비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 진짜 올드 미디어, 뭐 옛날에 그림이 사각형이었고 사진이 사각형이고 영화도 사각형이고 이 컴퓨터가 이제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어받은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피지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떤 피지컬한 오거니즘도 어떤 바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크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생명 알고리즘이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그런 어떤 실제로 피지컬한 엠바디먼트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바디를 통한 가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바디를 통해서 어떤 현재까지는 그런 거를 그런 인터랙션을 표현할 수 없는 기술이 없어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못했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기술이 다 가능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가상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경험 세계에서 실제 인피리컬 월드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많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리프레젠테이션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이번 발표하신 내용하고 관계된 질문을 짧게